같은 고을, 같은 날. 두 집안의 혼례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늘도 축하하는 듯 맑던 날씨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마치 하늘이 뒤집어진 듯한 폭우였죠. 가세가 기울어진 전씨 집안에서는 묵과의 급제한 전서룡이 대릴 사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당당한 체격의 검은 눈동자가 매서운 26 총각이었어요. 칼솜씨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릴 사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전서룡의 아버지는 한숨 깊게 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우리 서룡이가 이렇게 남의 집 사위로 들어가야 하다니 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부 소양이가 활발하고 건강한 처자라고 하니 우리 무사 아들이 힘든 일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장씨 집안의 장문겸도 대릴 사위로 나가는 날이었어요. 25의 수려한 용모에 기품 있는 체구였지만 집안이 가난해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대릴 사위기를 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문만큼은 고을에서 따를 자가 없었죠. 장문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장원급제를 했는데도 이런 신세가 되다니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연희가 학문을 좋아하고 예법을 아는 규수라고 하니 너와 잘 맞을 거라며 위로했어요. 글 잘하는 너와 학문 좋아하는 처자니 어려운 중에도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신랑의 신부 집안을 살펴보면 무사 전서룡이 대릴 사위로 들어갈 곳은 김부잔의 상가 세도가였습니다. 김부잔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재상가로 논밭은 물론 상점까지 여러 개 거느린 실력 있는 상인이었어요. 딸 소양이는 20살에 건강하고 활달한 처자였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장사 수완도 제법 있는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김부자는 대릴 사위로 올 전서룡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무가 급제한 무사라고 하니 우리 소양이와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난한 집 출신이라 우리 집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소양이는 활발하고 생기발랄한 성격이라 씩씩한 무사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릴 사위라는 처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문사 장문겸이 대릴 사위로 들어갈 곳은 학문의 명가인 연씨 집안이었습니다. 연희는 21살에 단아하고 예쁜 규수였어요. 책을 좋아하고 글씨를 잘 쓰는 학문을 사랑하는 처자였죠. 키가 작고 가냘픈 체구에 하얀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진사 출신으로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집안이었어요. 대릴 사위로 올 장문겸이 장원급제한 선비라고 하니 학문적으로는 우리 연희와 잘 맞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어려워 대릴 사위로 온다는 점이 체면상 조금 거슬렸어요. 그래도 학문을 좋아하는 딸과 글 잘하는 선비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해질 무렵 두 신랑이 각각 신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다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몰아친 비바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외침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폭우 속에 묻혔어요. 바람에 날린 등불들이 꺼지면서 길 안내를 하던 하인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어둠까지 깔리면서 제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가 급제한 전서룡은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문벌가인 연인의 집으로 향했고 장원급제한 장문겸은 상권과 농장을 가진 실력가인 김부자네로 향하게 되었죠.
폭우 속에서 길잡이들도 제대로 길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늘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어둠과 비바람이 만든 혼란 속에서 두 대릴 사위의 운명이 뒤바뀌었던 거죠. 폭우로 인해 두 집안의 혼례는 방에서 약식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신랑들의 체격이 조금 달라 의외였지만 비도 너무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일단은 대릴 사위를 맞아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첫날 밤을 맞게 되었어요. 연희는 신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릴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대릴 사위님이 학문을 하신 분이라니 아마 예의 바르고 점잖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온 전서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당당한 체격이었거든요. 전서룡도 신부를 보고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냘프고 여린 모습이었으니까요. 서로 어색한 첫 인사를 나눈 후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전서룡은 신부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연희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대릴 사위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전서룡의 우람한 체격에 놀라면서도 남자의 힘을 실감했어요. 신랑의 그것이 연희가 받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연희는 힘들었지만 처음이라 모두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버텨냈어요. 그러나 튼튼한 몸과 강인한 체력에서 나오는 힘은 연희를 밤새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한편 소양이의 신방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양이는 대릴 사위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려하고 기품 있는 분이었지만 생각보다 왜소해 보였어요. 대릴 사위님은 몸이 좀 약해 보이시는데 우리 집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걱정했어요. 장문겸도 신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양이는 대릴 사위의 얌전한 모습에 조금 실망했어요. 무사라면 좀 더 강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거든요. 이렇게 약하실 줄이야 하고 소양이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첫날 밤이니 참고 견뎠습니다. 장문겸은 신부의 건강한 모습에 조금 당황했어요. 자신보다 체력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신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두 부부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서로 조금씩 다른 점을 느꼈지만 어둠 속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혼례는 치러진 후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집안은 물론 당사자들도 아직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비바람이 만든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가난한 대릴 사위들이 잘못된 집에 들어간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동이 트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어제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연희는 대릴 사위 옆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은 어둠 속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대릴 사위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 이분이 정말 우리 대릴 사위님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연희가 알고 있던 대릴 사위는 학문을 하는 섬세한 선비였는데 눈앞의 남자는 어깨가 넓고 팔뚝에 힘줄이 솟은 무사의 모습이었어요. 전서룡도 신부를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활달하고 건강한 처자라고 들었는데 눈앞의 연희는 가냘프고 단아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서로에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소양이의 신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양이는 아침에 일어나 대릴 사위를 다시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라? 분명 묵과에 급제한 무사라고 했는데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장문겸의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였습니다. 손은 부드럽고 체격은 왜소했어요. 장문겸도 의아했어요. 신부님이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소양이는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신방에 들어와 대릴 사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분이 누구신가요? 하며 당황했습니다. 전서룡이 자신을 소개하자 어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우리 대릴 사위는 장문겸 선비인데 하며 황당해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연희의 어머니는 급히 바깥으로 달려나가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큰일 났다며 대릴 사위가 바뀌었다고 소리쳤어요.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희의 아버지도 황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대릴 사위는 어디 있다는 말인가 하며 어리둥절해했어요. 같은 시간 소양이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김 부자가 대릴 사위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무가 급제한 전서룡이라고 했는데 장문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장원급제한 그 선비란 말인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김 부자의 아내도 급히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럼 우리 진짜 대릴 사위는 어디 간 거냐며 당황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을 급히 보내 확인해 보니 정말로 대릴 사위들이 바뀐 게 맞았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며 모두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우리는 학문 있는 선비 대릴 사위를 맞으려 했는데 칼부리 많은 무사가 웬 말이냐며 분노했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대릴 사위 주제에 이런 실수까지 하다니 하며 이중으로 화가 났어요. 김 부자도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힘 좋은 무사 대릴 사위를 원했는데 약한 선비라니 하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가난해서 대릴 사위로 온 주제에 이런 착각까지 일으키다니 하며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날 밤을 치른 후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첫날 밤이 지나면 혼인이 완전히 성립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대릴 사위의 경우는 더욱 중요했어요. 양가는 급히 관하로 달려갔어요. 사또에게 이 황당한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서였죠. 사또나리,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연희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비바람 때문에 대릴 사위들이 바뀌어 혼인했으니 이 혼인을 무효로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김 부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도 원하던 대릴 사위가 아니라며 사또에게 호소했어요. 사또는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특이한 일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집안의 대릴 사위들이 바뀐 일이니 더욱 복잡했어요. 사또는 전서룡과 장문겸 그리고 연희와 소양이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서룡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또나리, 분명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 예식을 올리고 첫날 밤까지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대릴 사위 신분이지만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문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의도하지 않은 일이지만 혼인은 이미 성사되었다며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처지라도 각자 맡은 집안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연희와 소양이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첫날 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두 처자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법과 관례, 그리고 인정을 모두 고려해야 했어요. 특히 대릴 사위의 경우는 신부 집에서 살아야 하니 더욱 신중해야 했죠. 이런 특이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판결은 이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사또의 말을 기다렸어요. 혼인은 첫날 밤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더구나 대릴 사위는 신부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니 이미 각자의 집에 들어간 이상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앞으로 서로 정성껏 살아가거라. 양가 모두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사또의 판결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필이면 하늘이 이런 장난을 쳤나 싶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하지만 당사자들인 전서룡, 장문겸, 연희, 소양이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전서룡은 연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냘프지만 마음씨가 착하신 것 같았거든요. 장문겸도 소양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활발하고 건강하신 분이다. 오히려 내게는 좋은 배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전서룡을 보며 두근거렸어요. 무섭게 생기셨지만 어젯밤엔 정말 다정하셨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나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했어요. 소양이도 장문겸에 대해 생각을 바꿔갔습니다. 허약해 보이시지만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선비다운 품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정성을 다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릴 사위는 신부 집의 아들과 같으니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이렇게 사또의 판결로 뒤바뀐 대릴 사위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두 대릴 사위는 잘못 들어간 집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대릴 사위라는 이중고 속에서 어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사또의 판결이 내려진 후 두 대릴 사위는 각각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전서룡이 들어간 연희의 집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문벌가였어요. 연희의 아버지는 진사 출신이었고 할아버지는 성균관 출신의 학자였죠. 집안 곳곳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명필들의 글씨가 걸려 있었어요. 예법과 격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칼만 차고 다니는 무지랭이를 대릴 사위로 받아들이다니 하며 연희의 아버지는 전서룡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더구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해온 우리 집안에 무식한 무사가 들어온 것도 모자라 가난하기까지 하다니 하며 못마땅해 했어요. 연희의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예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전서룡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무사 출신에다 가난한 대릴 사위니 예의를 모를 테지만 우리 가풍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전서룡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사라서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가난한 대릴 사위라는 이유로 이중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장모님.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연희는 부모님의 태도가 미안했어요. 대릴 사위가 되어버린 전서룡을 위해 변호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 서룡님도 나름대로 배운 게 있으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연희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배운 게 있다고? 칼질 말고 뭘 배웠겠냐며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글도 제대로 못 쓸 텐데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아놓는 대릴 사위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서룡은 이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견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께 문안 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면 연희의 아버지도 우리 집 규율을 잊지 말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지만 전서룡의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문겸이 들어간 소양이의 집은 상업에 종사하는 실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학문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어요. 집안 곳곳에는 장부와 주판이 놓여 있었고 창고에는 각종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글만 아는 선비를 대릴 사위로 받아들이다니 하며 김 부자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우리 집은 농사도 짓고 상점도 운영한다고 설명하며 책상에만 앉아있던 선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며 우려했어요. 소양이의 어머니는 더 걱정스러워했어요. 소양이는 활발하고 일 잘하는 아이인데 약하고 가난한 대릴 사위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우려했습니다. 몸도 약해 보이는데 우리 집 일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장문겸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선비라서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가난한 대릴 사위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비록 글 공부를 했지만 몸을 쓰는 일도 배울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김 부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배울 수 있다고? 가난한 선비가 흙을 만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겠냐며 의심스러워했어요.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할 텐데 우리 집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다며 걱정했습니다. 소양이는 대릴 사위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실망했지만 며칠 지내보니 장문겸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글씨를 참 예쁘게 쓰신다고 인정했고 장문겸은 소양이도 글을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드리겠다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장문겸의 다정한 말에 소양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비록 가난한 대릴 사위지만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 모두 가난한 대릴 사위들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서룡은 연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어요. 연희는 대릴 사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서룡님 힘드시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위로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라고 무시하시는 게 미안하다고 털어놨어요. 전서룡은 괜찮다고 대답하며 나도 이 집 가풍을 몰랐으니 배워야겠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연희님, 나도 글을 읽을 줄 안다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무가를 보려면 기본적인 학문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이냐며 연희가 시 한 수 지어보라고 하자 전서룡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 칼보다 사랑이 날카로워라고 감성적인 시를 지었어요.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무사가 이렇게 감성적인 시를 지을 줄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은 밤에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전서룡은 연희의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빠져들었고 연희는
전서룡의 다정함과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연희님,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하늘이 우리를 맺어준 것 같다고 전서룡이 고백했어요. 비록 가난한 대릴 사위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희도 저도 그렇다며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장문겸과 소양이도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소양이, 당신은 참 똑똑하다며 장문겸이 칭찬했어요. 장사일도 잘 아신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양이도 당신도 생각보다 든든하다며 말씀을 차근차근 잘해주시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어른들의 구박이 계속되었어요. 전서룡, 예법책 좀 읽어보거라. 가난한 무사로는 우리 집 대릴 사위 노릇을 못한다고 연희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장문겸, 밭에 나가서 일해보거라. 가난한 선비가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면 안 된다고 김 부자가 지시했어요. 두 대릴 사위 모두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언젠가는 내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자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지만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장마철이 되자 며칠째 폭우가 내렸어요. 연희의 집안이 소유한 큰 곳간의 지붕이 무너져 수백 석의 쌀이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하며 연희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어요. 우리 집 1년 수입의 절반은 날아갔다며 절망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대릴 사위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하며 더욱 절망했어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모두들 고개만 젓고 있었어요. 이미 젖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가난한 대릴 사위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슬퍼했습니다. 이때 전서룡이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난한 대릴 사위 주제에 무슨 수를 쓰겠다는 거냐며 믿지 않았지만 전서룡은 군대에서 배운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젖은 군량미도 살려야 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지만 군대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여러 기술을 배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서룡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마당을 건조장으로 만들고 구덩이를 파서 숯불을 피운 다음 철판을 올려 뜨거운 열로 쌀을 볶아 수분을 날리는 특별한 건조법을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평소 무시하던 가난한 대릴 사위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시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정말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전서룡은 젖은 정도에 따라 쌀을 세심하게 분류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매달린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젖은 쌀의 칠알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손실을 8알에서 3알로 줄인 거였어요. 연희는 대릴 사위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전서룡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배운 게 없는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연희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서룡 씨, 정말 고맙다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를 표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연희 아버지, 대릴 사위가 정말 능력이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가난한 무사라고 무시했는데 실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날 밤 연희와 전서룡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연희님, 이제 조금은 인정받은 것 같냐고 전서룡이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며 연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는 당신을 정말 고마워한다고 대답했어요. 이날 이후 전서룡은 집안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가난한 무사 대릴 사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하지만 전서룡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더욱 겸손하게 집안일에 참여하며 진짜 이 집의 아들이 되어갔습니다. 장문겸이 있는 소양인의 집에서도 큰 문제가 터졌어요. 김 부자는 여러 지역에 논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경계가 애매해진 곳이 많아 이웃집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며 김 부자는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 땅 경계 문제가 완전히 엉켰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대릴 사위 때문에 골치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장부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김 부자는 정말 곤란했어요. 잘못하면 관아에서 송사를 벌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장문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움이라니? 가난한 선비가 땅 문제를 뭘 알겠냐며 김 부자는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관련 서류들을 보여달라며 장문겸은 정리해서 살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 주제에 이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김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내주었어요. 장문겸은 며칠 동안 모든 서류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과거 급제할 때의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어요. 각 집안마다 장부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물길이 바뀌면서 경계가 애매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소양이는 대릴 사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가난한 선비지만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겸님, 뭔가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문겸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무작정 법적 다툼을 하는 대신 모든 이웃들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땅은 공동관리구역으로 만들고 수확량에 따라 비례해서 나누자는 거였어요. 장문겸은 이웃집 어른들을 모두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다툼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함께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비용도 함께 부담하자고 했죠. 이렇게 하면 송사 비용도 절약하고 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집 어른들도 장문겸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럴듯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사하면 돈만 나가고 좋을 게 없다고 동의했어요. 가난한 대릴 사위지만 머리는 좋은 것 같다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문겸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어요. 각 가정에서 일꾼을 하루씩 돌아가며 내서 공사를 하고 수확할 때는 투입한 노동력과 땅 크기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자는 대릴 사위의 능력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낸 거냐고 감탄했습니다. 과거 공부할 때 여러 사례를 공부했다며 장문겸은 갈등 해결의 핵심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장문겸의 제안에 동의했고 송사 없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더 나아가 공동사업으로 수익까지 늘어났습니다. 문겸이 덕분에 우리 집이 큰 도움을 받았다며 김 부자는 이제 대릴 사위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봤어요. 가난한 대릴 사위라고 무시했는데 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장문겸을 높이 평가했어요. 김부자네 대릴 사위가 정말 똑똑하다더라. 가난해도 글 공부한 사람은 역시 머리가 다르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문겸님, 처음엔 약해 보이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든든하다고 소양이가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었다니 하며 감탄했어요. 김부자도 이제는 대릴 사위를 완전히 인정했어요. 역시 사람은 써봐야 안다며 문겸이는 가난하지만 정말 훌륭한 대릴 사위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날 이후 장문겸은 집안의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문겸아, 앞으로 우리 집 사업도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김부자가 부탁했습니다. 장문겸은 이제 진정한 이 집의 아들이 되었어요. 육장 두 대릴 사위, 힘을 합쳐 고을을 구하다. 가을이 되면서 고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지역 상인들이 몰려와서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큰일이다, 큰일 났어. 고을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 야단법석이었어요. 쌀값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고 하며 모두들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굶게 생겼다며 불안해했어요. 문제는 외지 상인들이 쌀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들여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었죠. 고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쌀값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속만 태웠습니다. 연희의 아버지와 김부자가 우연히 장터에서 만났어요. 김부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연희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고을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다며 김부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쌀이 좀 있긴 한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며 연희의 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릴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두 대릴 사위 모두 제법 능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때 전서룡이 장인어른을 찾아 장터에 나왔어요. 장인어른, 여기 계셨군요 하며 인사했습니다. 전서룡은 김부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부자님. 소양이 대릴 사위 장문겸과는 잘 지내고 계신지요?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문겸도 장인을 찾아 나타났어요. 장인어른, 여기 계셨군요. 전서룡님도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전서룡과 장문겸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문겸님. 저도 그렇습니다, 전서룡님. 소문 많이 들었다며 서로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두 대릴 사위는 서로를 보며 묘한 동지의식을 느꼈어요. 똑같이 착각으로 혼인하게 되었고 가난한 대릴 사위라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부자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지 상인들이 쌀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우리끼리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때 장문겸이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두 집안이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힘을 합친다고? 하며 연희의 아버지가 의아해했어요. 장문겸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두 집 모두 쌀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합쳐서 대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서룡도 장문겸의 생각을 이해했어요. 아, 그 말씀은 외지 상인들과 맞서서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자는 뜻이군요 하고 동의했습니다. 두 대릴 사위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가난한 처지지만 머리만큼은 확실했거든요. 전서룡이 우선 고을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문겸이 덧붙였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내놓으면 상인들이 또 사들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공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어요. 먼저 두 집안의 쌀을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고을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외지 상인들에게는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죠. 전서룡은 실무를 맡았어요. 제가 쌀의 품질을 관리하고 저장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문겸은 판매와 계산을 담당했어요. 저는 가격 책정과 판매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맡았습니다.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쌀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 정말 고마워요.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다. 두 집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며 고을 사람들이 감사해 했습니다. 외지 상인들은 당황했어요. 이상하다. 쌀이 계속 나오네.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전서룡과 장문겸의 전략은 더 교묘했어요. 외지 상인들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그들도 적당한 이익을 보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쌀을 살 수 있었고 두 집안도 좋은 수익을 얻었어요. 심지어 외지 상인들도 적당한 이익을 보며 만족했죠.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어요. 두 집안이 힘을 합쳐 고을을 구했다고 들었다며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서 고을 전체를 도왔구나. 정말 훌륭하다고 치하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들이지만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며 감탄했어요. 별말씀을요, 사또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두 대릴 사위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또가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집안이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구나. 이것이 진정한 협력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날 이후 두 집안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전서룡과 장문겸도 서로를 인정하고 좋은 동료가 되었죠. 문겸님, 앞으로도 자주 협력합시다. 그렇게 하죠, 서룡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두 사람은 굳은 우정을 다졌어요. 쌀값 파동을 함께 해결한 이후 두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희는 이제 전서룡을 든든하고 다정한 대릴 사위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처지지만 능력 있고 따뜻한 남편이라고 인정했어요. 아침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룡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연희님도 일찍 일어나셨군요. 함께 산책이나 할까요? 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전서룡은 연희에게 무술 이야기를 해주었고 연희는 전서룡에게 시와 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연희님이 읽어주시는 시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전서룡이 고백했습니다. 서룡님의 무용담을 들으면 저도 용기가 생긴다며 연희도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밤에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전서룡의 강인함과 연희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희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서룡님도요. 더욱 다정해지신 것 같다며 연희는 전서룡의 품에 안겨 행복을 만끽했어요. 대릴 사위의 튼튼한 가슴에 기대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전서룡도 연희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연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다며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연희의 부모님도 이제는 전서룡을 완전히 인정했어요. 서룡이는 정말 훌륭한 대릴 사위야. 가난한 무사라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든든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전서룡에게 예법까지 배우려고 했어요.
한편 소양이와 장문겸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소양이는 처음에 장문겸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의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문겸님, 당신과 이야기하면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소양이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더 활기차지는 것 같다고 장문겸이 대답했어요. 장문겸은 소양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소양이는 장문겸에게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돈 계산이 더 쉬워진다고 소양이가 알려주자 정말 그렇다며 장문겸은 당신은 천부적인 상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도 밤에는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장문겸의 지적인 매력과 소양이의 활발함이 만나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문겸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양이가 고백했어요. 김부자 부부도 장문겸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문겸이는 정말 우리 집 복덩어리야. 가난한 선비라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똑똑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부자는 이제 장문겸에게 사업까지 맡겼어요. 두 집안 사이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연희와 소양이가 서로 방문하며 살림 노하우를 나누었습니다. 소양이 언니, 이런 방법도 있네요. 정말 유용하다고 연희가 감탄했어요. 연희야, 너도 글씨를 참 예쁘게 쓰는구나. 가르쳐줘 하고 소양이가 부탁했습니다. 전서룡과 장문겸도 자주 만나 협력했습니다. 서룡님,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겸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능력을 인정하며 좋은 파트너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집안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착각으로 시작된 대릴 사위 혼인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하며 연희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그 겨울 놀라운 소식이 두 집안을 기쁘게 했어요. 연희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기가 생겼다고요? 하며 전서룡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서룡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연희도 행복에 겨워했어요. 연희의 부모님은 더욱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생기는구나. 서룡이 덕분에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며 환호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며 기뻐했어요. 소양이도 연희를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했어요. 연희야, 축하해. 나도 빨리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양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문겸님, 저도 아기가 생겼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장문겸은 너무 기뻐서 소양이를 들어올렸어요. 정말요? 우리에게도 아기가? 하며 감격했습니다. 김부자 부부도 손자를 기다리며 행복해했어요. 우리 집에도 경사가 났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두 집안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가난한 대릴 사위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모여서 축하했어요. 두 집안이 정말 복받았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고을의 미래도 더 밝아질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한 결말이로다. 잘못 들어선 대릴 사위 혼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뒤바뀐 대릴 사위 혼례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서룡과 장문겸, 두 대릴 사위 덕분에 고을이 크게 발전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라며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이야기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쌀값 폭등으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감탄했습니다. 두 대릴 사위가 힘을 합쳐서 고을 전체가 좋아졌다며 칭찬이 이어졌어요. 가난한 대릴 사위들이라고 무시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다고 모두들 인정했습니다. 사또도 이런 변화에 감탄했어요. 한 해 만에 고을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사또는 두 집안을 불러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설용과 장문겸, 너희들 덕분에 우리 고을이 주변에서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전설용과 장문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난한 대릴 사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연희와 소양이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소양이 언니, 우리 정말 운이 좋았다고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연희야. 처음엔 황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소양이가 동의했어요. 어느 날 두 집안이 함께 모여 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아이의 가족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김 부자가 제안했어요. 연희의 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며 우리끼리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전설용과 장문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가 힘을 합쳐서 고을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농업과 상업을 연계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두 대릴 사위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설용의 실무 능력과 장문겸의 기획력이 합쳐져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가난한 처지에서 시작했지만 지혜와 협력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두 집안의 합동 사업이 대성공을 거둔 거였죠. 고을의 다른 집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번영을 이뤘어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 고을이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고을이 되었다고 한다며 사람들은 두 집안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더 큰 가치를 깨달았어요. 전설용이 연희에게 연희님, 우리의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설용님.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된 게 가장 소중하다고 연희가 대답했어요. 두 집안 모두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러게 아이들이 사촌으로 자라겠다며 모두들 행복해했습니다. 가난한 대릴 사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사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뒤바뀐 첫날 밤은 우연이었지만 제대로 살아낸 날들은 선택이었다. 칼을 내려놓을 줄 아는 무사와 지혜롭게 판단하는 선비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한 고을의 복을 키웠구나. 뒤바뀐 첫날 밤은 끝났지만 두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